다 아시겠지만 각각 입론을 4분씩 하신 이후에 바로 협의 시간 2분을 갖고 질의 및 반론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주도권 토론을 2회에 걸쳐서 진행할 건데요. 지난 본선 경기와는 달리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을 5분 동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하고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은 2분으로 줄일게요. 이 의도는 주도권 토론 5분 동안에 웬만큼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하시고 마저 못한 얘기를 2분 동안 마무리 정리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최종 결론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시작해도 될까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각 팀당 찬스는 1회부터 3회까지 나눠서 쓰시되 2분 안에서만 쓰시면 됩니다. 네. 그럼 찬성팀 입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시작해주세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논쟁이 있습니다. 반대 측은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하지만 저희 측은 과학기술의 발전은 결과적으로 인류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과학기술은 환경에 악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환경이 악화될 경우 저희에게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기술 또한 증가하였고 동시에 폐기물 배출 또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지구온난화 등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특히 지구온난화의 경우 지구 전반의 온도를 높임으로써 많은 피해를 안깁니다. 실제 지구기후국제정부 간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1961년에서 1990년에 지구 평균 온도는 16.5도였으나 1997년 0.4도 상승하였고 지구상의 이산화탄소가 앞으로 미래에는 현재의 2배가 될 것이라면서 해수면의 온도 역시 3도 이상 상승할 것이랍니다. 이런 피해가 일어날 경우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의 물에 잠기는 데 피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대기오염의 경우 1952년에 일어난 런던 스모그로 12,000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정보통신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이 인류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정보통신의 발전은 개인정보 유출을 수월하게 만들어주며 사생활을 보장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CCTV의 설치는 인간의 감시를 수월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CCTV에 하루 몇십 회, 84회 이상 노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나 사람들의 대다수가 CCTV 존재에 무관심합니다. 또한 인터넷 등의 발달은 인터넷 중독과 팝콘 브레인 등의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을 일으켜 인터넷에 의존하는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를 위협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인류를 위협하는 무기의 생산 또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학이 발전할수록 핵탄, 미사일 같은 대량 살상 무기가 등장하였고 한때는 수소폭탄의 수가 1만 개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런 무기들이 세계 대전에 이용된 사례 등을 보았을 때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결국 인류에게 피해를 끼칠 것이 자명합니다. 이상으로 이 발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분 50초 쓰셨습니다. 반대팀 입론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은 인류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친다 해서 반대측 주장을 맡게 된 준수팀입니다. 저희는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악영향을 미치지만 그만큼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주는 영향이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GMO 식품을 들 수 있습니다. GMO 식품은 우리말로 유전자 제조업 생물체라고 합니다. 이 식품을 개발한 이유는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의 작물들은 자연 상태에서 자라는 작물들이 아닌 육종을 거쳐 개발된 작물들입니다. 야생에서 자라고 있는 작물들을 서로 교배시켜 우수한 형질의 작물들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이 육종 기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식량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GMO 식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GMO는 농사의 편리를 위해 개발되고 보급되었기 때문에 해충, 잡초, 바이러스 등의 피해를 감소시켜 수확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증가로 인한 식량 부족 현상을 GMO 도입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제초제, 살충제, 살포의 수를 줄일 수 있어서 인건비와 노동력이 절감되어 이익 창출 및
식량 가격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기능성 강화 GMO는 인류의 건강에 유익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비타민 A가 강화된 항금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상업화가 된 유전자 병형 생물체는 잘 무르지 않는 토마토로 쉽게 물러서 유통과 보관이 어려운 토마토를 쉽게 유통하기 위한 토마토가 있습니다. 둘째, 줄기세포를 통한 치료입니다. 줄기세포는 분화하지 않은 미성숙 상태의 세포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스스로를 증식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의 충격이나 상처가 발생하면 줄기세포가 스스로 분화하여 그 부위나 조직을 대체하거나 대생할 수 있는 세포를 말합니다. 줄기세포의 하나인 탯줄 혈액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나오는 탯줄에 존재하는 혈액으로 풍부한 조혈모 세포가 포함되어 있어 현재는 유일하게 골수이식을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탯줄 혈액은 안정된 혈액이므로 이 안에 있는 줄기세포 또한 안전합니다. 세계적으로 탯줄 혈액은 많은 이식 사례를 남기고 있지만 기형종 발생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으며 획득에 용이하고 윤리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미리 조직적 합성을 알아 놓은 줄기세포가 있다면 언제든지 환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탯줄 혈액을 사용할 시 현재 척추 손상 후 마비, 당뇨병, 루게릭, 녹내장 등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으며 파킨슨, 뇌졸중, 간질, 흡천성, 면역 결핍증 등의 병이 향후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새로운 제품 생산과 소비가 확대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는 많고 새로운 인간에게 이로운 제품들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3D 프린터의 발달로 돈이 없거나 바쁜 사람들이 집에서 간편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다쳤을 때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인공관절이나 치아 등을 이식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을 살 때 비싸서 못 사는 경우 돈이 많지 않아도 600만 원이면 튼튼한 집을 지어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의 옷을 출력해서 입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론은 사람이 가기 어려운 곳을 촬영하면서 분석하고 여러 분야에 활용이 가능해서 인명구조, 농사 업무 등에도 이용되어 인류에게 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인간의 생활을 도와주는 제품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인간을 위해서 과학기술은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분 39초 쓰셨습니다. 2분 동안 협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반대측 먼저 질의 및 반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총 3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세요. 그 CCTV 그게 인류의 개인정보 유출하고 사생활 침해한다고 하셨는데 그
지난 8월 반복용 CCTV 272대하고 관제 세트를 개관한 강남 경찰서에서 100일 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강도와 절도 사건이 지난해에 비해 40%와 46.4%가 줄어든 것을 비롯해서 성폭력주 5대 범죄가 31.5%가 줄었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CCTV가 그런 유용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측이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CCTV를 악용하여 CCTV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CCTV에 노출됨으로써 오히려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다 파악해서 오히려 자기 사생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저희는 크다고 주장합니다. 근데요, 여기 네.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요, 국내에 있는 거의 모든 CCTV가요 50만 화소 미만이어서 사람의 얼굴을 거의 알아보기가 어렵대요. 그걸 정확히 조사해야지만 개인정보 유출되고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범죄 예방 또한 힘들지 않나요? 범죄 얼굴을 모르는데 범죄를 어떻게 잡아요? 범죄가 일어났으면은 그 범죄를 조사해가지고 그 시간대에 그곳에 있는 거를 분석해서 찾아낼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정확히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알아내기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그걸 악용해서 그냥 범죄가 일어나지 않은 CCTV를 조사해서 오히려 사람을 추적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그런 사례요? 예, 실제로 국정화의 경우 민간인 사찰을 CCTV를 통해서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사건이 정확히 언제를 말씀하는 것인데요? 2011년입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국정원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해킹 프로그램이고 그 CCTV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또한 CCTV 한 대당 얼마의 유지비가 드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잘 모르는데. 네, CCTV 한 대당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유지비가 드는데 이거는 경제성도 고려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CCTV 운영 비용 때문에 CCTV를 운영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그런 모든 지금 40%가 넘는 범죄를 잡았는데 그 40%가 넘는 범죄는 다 놓치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찾은 자료에 있으면은 저희가 찾은 자료에서 CCTV가 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기관에서 사용했던 사례들을 비교해봤을 때 51%가 그 출입하고 나갈 때 쓰는 장부 기록으로 그런 범인을 잡았다고 사례가 나와 있었습니다. 사례가 나와 있다고 하니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100일을 기준으로 하셨다는데 100일은 너무 짧은 네, 기간이 시간 아닐까? 다 됐습니다. 바로 이어서 찬성 측 질의 및 반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GMO를 통해서 식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지요. 네. 네. 그렇다면 혹시 GMO가 개발됨으로써 일어나는 피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전자 조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유전자 조작입니다. 네. 어떠한 문제가 있죠? 지금 혹시 발견된 사례가 있나요? GMO의 경우 생태계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생태계를 교란시킨다고? 예, 지금 현재 GMO 식품은 생산되고 있고 저희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식품 중에 GMO가 섞여져 있는 식품이 있다고 식약청에서 발표한 적 70% 이상이 있다고 식약청에서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찾은 옛날의 자료에 따르면 GMO 식품이 도입되었을 때 GMO 식품을 먹고 발진이나 두드러기가 올라온 사례가 있었다고 저희는 봤고요. 그리고 유전자 조작 식품에서 그 유전자 조작 식품을 만든 게 인간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저희의 국어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사실 이것이 생산량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이 생산량이 아닌 이 분배에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생산된 양을 특정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이 양을 대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을 공평하게 가지지 못해서 식량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량이 만약에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있어야 식량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공평하게 분배되려면은 공산주의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공평하게 분배된다는 건 그건 실질적으로 너무 말이 되죠. 이국적인 생각 아닌가요? 실제적으로 말이 되지 실제 유엔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식량은 전 세계 120억 인구가 먹을 만큼의 양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그걸 돈이 없어서 못 사시는 게 지금 자본주의 사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죠.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건 사실이고 그럼 그 돈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GMO 식품을 개발해서 먹는 게 돈이 없어서 못 먹고 굶어 죽는 것보다는 더 이득이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GMO 식품을 공짜로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GMO 그러니까 식품이긴 개발을 해야 하지만 되잖아요. GMO 식품을 개발하기 전에 일단 현재 생산된 식량량으로도 이미 충분히 분배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 지금 후진국에 분배를 하고 있나요? 분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후진국에서는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GMO 작물을 구입을 해서 생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GMO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GMO 식품이 발전이랑 부드럽게 있다고요. 여기까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줄기세포의 경우 윤리적인 문제가 아까 탯줄의 경우 부작용이 없을 거라고 주장하셨는데 그 근거는 어디 있나요? 태투의 세포는 그 부작용이 카톨릭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 없는 걸로 나와 있고 아시아 최초로 라이프 코프트라는 네, 시간 다 됐습니다. 협의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찬스 쓰셔도 됩니다. 네. 괜찮죠? 아까 전에 얘기해 드렸듯이 상대방의 그 입론과 지금 처음에 했던 질의응답과 그 반론을 잘 고려를 하셔서 여러 분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갖는 팀에서 충분히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네. 총 5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질문하셔도 됩니다.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어디 부분이야? 찬성팀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GMO 식품은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그 후진국산들 만들어 먹으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지요. 네, 사막에서 물이 부족한 곳에서도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GMO 식품의 경우 사실 다국적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게 상당수입니다. 실제로 GMO 식품 중에 한 GMO 식품은 한 농약에 가는데요. 그 농약 특정 회사에 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GMO 식품이 아무리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GMO를 키울 수 있는 농민과 키울 수 없는 농민으로 나눠질 거고 그럼 그 사이에서 비리금 부익부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GMO를 키울 수 없는 네, 농민이 생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GMO가 다국적 기업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기능성 GMO가 개발돼도 결국 그거 회사의 것입니다. 따라서 그 GMO 식품의 그 기능성을 키울 수 있는 농민과 없는 농민으로 딱 나눠져 비리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저희는 주장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국가의 지원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국가의 지원 그럼 국가의 지원과 GMO 말고 해결책이 있나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지금 계속 과학 기술에서 좋은 점들을 얘기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과학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그 지금 있는 식량 문제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 문제들이 과학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과학 기술은 한계가 없이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아니요, 아니죠. 인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없죠. 대신 그 계속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발견한 자료에서는 인간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생긴 질병들도 있고 그러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무기로 이용된 사례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는다던가 그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요 저희가 더 이상 이제 과학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멈춘다면 새로 만들어진 질병은 어떻게 고칠 것인가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생각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그러면은 돌을 써서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까지 그렇다면은 돌을 써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현재 새로 만들어진 대량 살상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 더욱 많은 사람을 대량으로 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D 프린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3D 프린터가 개발될 경우 상당한 제조업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지 않을까요? 실업자로 전락한다고요? 예. 그러면은 새로운 직업도 생긴다고 저번 토론에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조사한 거에 따르면 47%에서 48%의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그거에 대한 기술을 다시 한번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 그걸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는 건 아니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직자도 생겨나는 반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면은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꼭 실직자들이 그런 기술을 가질 거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히 대부분의 실직자는 단순 노무자이기 때문에 단순 노무자입니다. 따라서 단순 노무자들은 계속 일자리를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실직자가 평생 일자리 없이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셨죠?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도 그거에 준해서 지금에 있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비율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자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실직자가 늘어나는 게 과학기술의 발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전함으로써 그것이 대체하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 직업들이 그런 과학기술에 묻혀서 사라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 학교에서 뭐 배우죠? 수학이랑 과학 배우죠. 근데 제가 예, 쓸데없는 소리 생각했을 안 듣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아닌데요? 그리고 아까 카톨릭 대학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카톨릭 대학교는 공기업이 아니므로 정확한 답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기업이 아니라고요? 카톨릭 대학교가 기업의 로비를 받아서 그런 연구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시아 그거 이거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뭐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최초의 기술이 오히려 팔아먹을 수 있는 전략을 위한 기업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기업이 그게 다국적인 기업입니다. 여러 나라.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일수록 그런 로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국민을 다 소개된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그냥 무조건 네, 시간 다 됐습니다. 바로 이어서 반대 측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 주도권을 갖고 질문 및 반론을 하시면 됩니다. 시작해 주세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기온이 상승하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 따르면요,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 IEA 조사 결과 2014년에 사상 처음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해요. 중국, 미국, 유럽 등의 나라는 경제 성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대체 에너지의 발달도 있지 않을까요? 대체 에너지를 발달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과학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양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북극곰의 남극이나 북극이나 지금 빙하가 다 얼었던 것이 다 녹아내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을 복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걸 복귀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금부터 다 사라져도 해수면이 3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자동차나 무엇 등에서 나오는 이산탄소의 배출로 인해서도 그게 상승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근데 것이 그 만들어진 것이 다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근데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과학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야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게 그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과학기술로 발달된 것을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건 지금 현재에서의 상황일 뿐이고 지금 현재로서 계속 발전하는 것들이 있다고 해도 지금 배출량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배출량이 아예 사라졌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출량이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그만 듣겠습니다. 그 아까 세계 2차 대전 말씀하셨는데 핵무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세계 2차 대전에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 2개를 떨어뜨려서 전쟁을 끝냈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전쟁을 안 끝냈으면 일본이 항복했을까요? 지금 역사적 사실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폭탄을 터뜨리지 않았으면 전쟁이 끝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생화무기로 전쟁을 끝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무고한 사람들, 시민들을 죽인 일이 아닙니까? 그럼 끊임없이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에 인해서도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럼 지금 미국에서 핵폭탄을 사용해서 전쟁을 끝낸 것이 옳다라고 보는 것입니까? 어쩔 수 없는 방법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핵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았더라면 더 적은 사람들이 죽었을 수도 있죠. 아니 전쟁 자체가 피해가 좀 더 적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세계 2차 대전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죽은 거 아니에요? 200만 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일본에서 거의 25만 명이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전쟁을 쭉 했다면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너무 모호한 부분이라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그것이 결과가 정확하게 나빴을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국도 그 핵폭탄을 떨어뜨리면 자기가 그 국제적인 탄압을 받게 됐다는 걸 몰랐을까요? 국제적으로 네. 그 안 좋은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왜 미국이 핵폭탄을 떨어뜨릴까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그렇다면 겁니까? 핵폭탄 자체를 정당화하시는 겁니까? 핵폭탄 그 자체를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을 수도 있다는 예,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피해 핵폭탄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냉전 체제가 들어가면서 핵무기들이 엄청나게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 핵무기들로 인해서 핵전쟁 위협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 핵무기 발달된 핵전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 하지만 전쟁에 지금도 핵무기는 충분한 위협을 사용하고 그만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가 그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시나요? 저는 그런 주장한 적 없습니다. 아, 그 원자력 발전소가 그 위험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위험하죠. 근데 저희 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 40% 이상의 되는 전기를 발생하는 걸로 압니다. 그럼 그것을 중단시켜야 하는 건가요? 거기는 반대측이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걸 멈춰야 하는 건가요? 지금 흑백 논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 측은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거기다 지금 덧붙이자면 저희가 지금 자료를 조사한 것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우라늄 핵폐기물이 800톤이 나오고 201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핵폐기물이 비슷한 양의 핵폐기물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근데 지금 있습니다. 전 세계 전력을 돌리려면 화력 발전소가 부족한데 화력 발전소는 직원 네, 시간 다 됐습니다. 협의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네, 마지막 주도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 반대측 먼저입니다. 네. 네. 시간은 아까는 달리 2분으로 압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동안 처음에 그 질의 반론을 들으시고 두 번째 주도권 토론하신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적절하게 반론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세요. 아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폐기물이 배출되고 그 폐기물 중에서 우라늄이 배출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현재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 생기고 있고 그러면 폐기물이 계속 배출되고 우라늄도 계속 발생될 텐데 그거를 막을 방법은 과학기술 방법밖에 없지 않은가요? 실질적으로 우라늄 발전 기술로 그게 폐기물이 나오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않았다면 일어났을 일이 아니고 뿐더러
그 핵폐기물을 근데 이미 지었잖아요. 이미 지었는데 이미 지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실 건가요? 그건 지금 현재 조사한 결과로는 어느 나라도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 그럼 그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어진 곳에 나오는 우라늄 배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지어진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우라늄의 해결 방법이 그럼 있는가요? 실질적으로 우라늄이 나오는 핵폐기물이 나오는 그럼 그쪽 측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우라늄 폐기물 어떻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 그 우라늄이 배출되지 않는 반응을 만들어서 나가지 않게 하겠죠. 원자력 발전소가 자체가 과학기술 발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 그 자체만으로 원자력 발전 기술이 핵폭탄을 연결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핵폭탄 자체가 사용되는 게 문제 아닌가요? 그럼 그 사용을 한 사람이 문제지 핵폭탄 자체의 발전으로 인한 문제는 아닌 것 제가 같은데. 보기엔 그럼 그 핵폭탄 자체를 개발한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몰랐을까요? 모르는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사용을 하죠. 개발했을까요? 위험성을 아는데 왜 개발했을까요? 그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걸 과학자들이 만들어내면서 이 과학기술을 만들어내면서 일어나는 부가적인 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좀 더 그 무책임한 발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했지만 이득이 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개발한 면에서 거죠. 어떤 면에서 이익이죠? 근데 핵폭탄 사용 사례도 2건밖에 되지 않잖아요. 조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지금 조건- 모르시는 겁니까? 국권에 그리고 핵폭탄이 네, 만들어져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산성 측 주도권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총 2분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그렇다면은 과학기술을 사용하는데 과학자들의 그 핵폭탄이 만들어지는데 과학자들이 유리의식을 아까 타임 쓰겠습니다. 네. 30초 쓰겠습니다. 30초. 너무 귀여워. 애들이 너무 귀여워. 네, 시간 가겠습니다. 아까 했던 18초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기술을 새롭게 만들어내면서 그것에 들어가는 자원이 실질적으로 지구에서 나오는 자원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자원들이 희생됨에 따라서 지금 있는 것에서 또 다시 다른 자원을 끌어다 쓰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 자원들이 사라진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아니죠. 지금까지 그 자원을 사용한 거는 발견된 자원을 쓴 거고 아직까지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자원이 있을 수도 거기까지 있는 듣겠습니다. 거죠. 그렇다면은 핵폭탄이 개발될 때 과학자들이 그것이 인류에 미칠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핵폭탄을 던진 건 과학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그 위험을 알았으면 그 개발 거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거부했지만 어쩔 수 없는 탄압에 만든 거 아닌가요? 그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독일도 핵폭탄을 만들라 했고 독일은 핵폭탄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자기 치하에 지배하려 근데 했고 독일의 경우에는 과학자들이 직접 핵폭탄을 만드는 걸 반대했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먼저 만들어버렸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데요. 지금 핵폭탄 무기를 만드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유한 국가들도 있고요. 그런 보유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잠재적으로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그런 기술들을 만들어낼 때 과학자들이 이것에 대한 2차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험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위험을 가지고 아직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 핵폭탄을 쉽게 터뜨린 나라는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쉽게 터뜨려서 제3차 대전이 일어나기까지 할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대한민국에- 증거는 어디서 나오죠? 그거 터트리지 않는다는 증거는 네, 어디서 나오죠?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쉽지만 여기까지 주도권 토론이 끝났습니다. 협의 시간 1분 드리고요. 각자 최종 변론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전 타임은 남은 대로 쓰시면 됩니다. 다 말해주세요.
됐습니다. 찬스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10초 쓰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30초 다 됐는데 더 필요하시면 30초 더 2분 네, 1분 더 쓰시고. 혹시 그 페널티가 있나요, 그거는? 아니 없어요. 쓸 수 있는 만큼 쓰시면 돼요. 찬스는. 여기 1분 남았고 여기 2분 남았어요. 찬스 없어도 되면 지금 바로 시작하고 찬스 시간 쓰셔도 돼요. 네? 체중별로 네. 마지막이에요. 저희 1분 쓸게요. 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더 이상 찬스 요청 없으시면 바로 최종 변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먼저 최종 변론 2분 동안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론을 마치시면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 신호를 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주세요. 최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꾸 인류는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모습만을 바랍니다만 부정적인 모습을 계속 회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학기술은 계속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꾸만 계속 윤리 문제나 과학에 의한 환경 문제나 계속 문제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구온난화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자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이산화탄소, 메탄, 오존 등의 영향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라 사막화, 해수면 상승, 농업 생태계 변화, 이상기후 등을 발출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무기들이나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기술들이 항상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몰랐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과학자들이 폭탄을 만들었을 때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을 때도 이것이 다이너마이트 때는 이것이 정말 전쟁 무기나 무기로서 활용될 것이라는 건 정말 몰랐을 것입니다. 방탄용으로 개발되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핵폭탄을 만들 때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으로 전쟁을 끝내버린 미국도 이것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학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실질적으로 과학에 의한 과학의 피해자들이 생겼던 사례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생겨나지 않을 거란 보장 또한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해수가 팽창하여 해양 수위가 30에서 60cm 상승하고 남북극이 녹아내리고 점점 나무들이 사라지고 산들에서 홍폐화가 이어지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보장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끝내겠습니다. 네, 1분 39초 쓰셨습니다. 반대측 최종 변론 시작해 주세요. 네, 반대쪽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만큼 과학기술이 저희 인류에 영향을 주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GMO 식품에서도 옥스퍼드의 연실에서 그 20년 동안 GMO 성분 식사를 한 사람이 2조 혹은 3조 번이나 됐지만 GMO 식품을 먹어서 피해를 본 사람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GMO 식품은 유전자 조작에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지만 그 안전성 또한 과학자들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것이니까 안전성 또한 보장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줄기세포 치료도 줄기세포 치료로 인한 백혈병에 어떤 한 청년이 백혈병을 걸렸는데 그것의 치료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CCTV 또한 인류의 과학기술, 인류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 사생활이라에 침해는 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므로 그리고 줄어드는 범죄율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그쪽에서 말씀하신 핵폭탄하고 다이너마이트를 말씀하셨는데 과학자들이 설마 그걸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무기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일본의 핵폭탄을 떨어뜨린 것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입장이었고 만약에 전쟁이 그대로 유지됐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방출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1분 42초 쓰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준결승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7시 47분입니다. 13분 동안 쉬신 후에 8시에 결승 진출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